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숙인 왜 길어졌는지,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재판관들은 어떤 의견이었는지, 조기 대선 국면은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인호 전 의원, 김승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인호 전 의원님 죄송합니다. 자,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판결문을 22분 동안 낭독한 끝에 발표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자, 먼저 김승대 변호사님, 이제 검사하셨고 또 헌법연구관을 하셨고 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을 하셨었는데 이제 뭐 실전과 학문을 두루 겸비하셨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예. 오늘 선고문 뭐 쭉 22분간 보셨을 테고 또 조금 전에 주문도 들으셨는데 이 선고문 이면에 담긴 재판관의 어떤 속뜻 이런 것들이 있을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사건 결정은 헌법 법리적으로 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네. 또 자연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뭐 어떤 법적 지식 없이도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그 이면을 제가 이제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볼 때 이번 사건은 지난 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도 경험을 했지만 예. 그때와는 달리 어느 개별적인 헌법 규정들 위반을 하나씩 따지는 네.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사건은 우리 헌법 체제 전체, 입헌 민주주의 헌법 전체에 대한 타격이고 어떤 침범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헌법 이론적으로는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뭐 헌법 재판관의 이제 결정 이후에서는 그와 같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쿠데타를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을 잘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그 특별히 눈에 띈 부분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요? 네. 헌법재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법 수호 절차, 또 헌법의 회복 절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1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주목될 수 있는 내용은 그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즉, 민주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대통령의 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이라는 게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 모두이기 때문에 그 모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극도로 절제하고 헌법과 법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폭력으로서 무력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민주공화정의 근본상 전혀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단호하게 설명을 했고요. 예. 한편으로는 민주공화정이라는 것들은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과 그 집단의 임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서로 다르고 갈등하고 늘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설정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서로 움직이고 해소하는 것이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들을 굉장히 엄정하게 판결했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의원께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 탄핵 소추부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과도한 입법 권력의 이렇게 대충들은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그런 참 암울했던 3년여 시간이었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헌재 심판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직을 파면당하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저는 집권당의 국민의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또 한 4개월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전 세계 대한민국의 그런 위상으로서는 상당히 후퇴한 그런 모습에 대한 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오늘 현재 이 심판 결과를 무조건 저희들이 또 승복하고 앞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고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통치 행위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통치도 정치의 밑바탕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통치는 위험해지거든요. 그런 타산지석의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최인호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제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런 국론 이제 분열상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룬다 하는 그런 사법적인 헌법재판소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회에서 소추한 모든 요건에 대해서 소추 요건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졌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든 반대했든 간에 다 승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포고령의 문제라든지 또 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침탈한 문제라든지 또 정치인 체포라든지 또 대권의 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든지 또 절차상에서 흠결이 있었다는 그 모두를 헌법재판소가 다 인정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승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특히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더 중대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은 지금 거의 한 넉 달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과 아울러서 환율 불안이라든지 특히 한미 FTA가 다시 재협상해야 된다든지 또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서 또 부과한다든지 지금 한미 간에 무역만 하더라도 경제협상에서 지금 정상적인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떠한 미국의 책임 있는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마비된 리더십 이것을 정상적인 국정 회복을 통해서 정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국익을 수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보내준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